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사주 초급 파트 이제 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라면은 이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이제 12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지는 운동성입니다. 이게 목의 운동성이고, 이게 화의 운동성이고, 이제 금의 운동성이고, 이게 수의 이제 운동성이다. 이제 봄, 또 여름, 가을, 겨울의 이제 기운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지지는 또 이제 운동이 천간은 이제 생극재화, 재화의 이제 인자이고, 지지는 이제 형, 충, 회, 합 때 이제 이 방식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천간은 생극재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보면 이게 천간이지 않습니까? 천간 지지로 이렇게 나누시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수생목이고, 이제 또 목생화, 또 이제 화극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지는 지금 이게 생극재화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묘와 수를 생극재화의 이제 원리를 갖다 대면요, 목극토가 되지 않습니까? 목이 토를 극하는 목극토의 원리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지는 이제 생극재화가 아니고 형충회합의 이제 어떤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묘하고 술은 목극토가 아니고 묘술합, 육합했다. 이 논리로 이제 이 사주를 이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토국수잖아요. 만약에 생극재화의 논리를 갖다 대면 토가 이제 축토가 자수를 이제 극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지는 형충회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자축, 육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유정하다, 합이기 때문에 유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자하고 술은 이제 토국수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격각이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격각이라는 것은 이제 운동성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이제 운동성이라 가지고, 이제 이거 술은 인후술, 삼합, 이제 화의 운동이고, 이제 자는 이제 신자진 이제 수의 운동이다. 화하고 수는 서로 상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전혀 다른 상반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가 이제 떨어졌다, 격각됐다. 소의 뿔이 이렇게 떨어져 있듯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유정하지 않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격각하고 이 삼합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강의를 할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자축이 이제 토국수가 아니고 합이고, 묘하고 술도 이제 합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는 형충회합, 이제 형하고 또 충하고 또 이제 모이고 이제 합하는 어떤 그런 논리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천간하고 지지는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실 거고요.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십성을 잘 아셔야 합니다. 십성. 이제 형충해합이나 생극재화는 일단은 십성을 알고 계신 후에 그 다음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제 맞겠습니다. 자세히 디테일하게.
예, 삼합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십성이라면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간이 목이면 이제 화가 있고 이제 토가 있고 이제 금이 있고 이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내가 생하는 것은 이제 식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식상이 또 생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재성이 생하는 것은 이게 관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관성이 생하는 것은 이제 인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인성은 이제 나를 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이제 목이 토를 보면 이제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이제 목을 극하는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한 달이 한 칸 건너서 대각선 방향으로는 이제 극이 이제 일어난다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강의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식상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은 이제 나도 되지만은 이제 음량이 다르면 겁재, 음량이 같으면 이제 비견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식상이 돼서 이제 식신과 이제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재성은 이제 정재와 이제 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성은 이제 정관과 이제 편관이 있습니다. 인성도 정인이 있고 또 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이제 합쳐서 이제 십성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어떤 성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성의 어떤 그 성질, 각 성질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견은 무엇이고, 겁재는 무엇이고, 식신은 무엇이고, 상관은 무엇이며, 정재, 또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은 어떠한 성분이며 또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초급적으로라도 이것을 조금은 알고 계셔야 이제 사주를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일단은 그 비견겁재,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간이 일단 간목이라고 일단 치면요, 일단 일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주를 만약 보시게 되면 만약 병화가 지금 이렇게 일간인 이제 나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이제 일간이 이제 연, 월, 일, 시, 태어난 연월 일시를 나타내는데 연도 있고 월간, 일간, 시간,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 이 일주의 그 천간으로 뜬 일간이 바로 이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이제 병화가 되겠지요. 병화. 이렇게 병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화가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연에도 병화가 만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일간과 똑같은 성분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비견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사주 구조가 뭐 월에도 또 병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간과 똑같은 병화 비견이 연간에도 있고 월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에도 있고 월간에도 있고, 날하고 비슷한 애들인 비견이 연에도 있고 월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주에 나와 똑같은 경쟁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하고 이제 특히 이제 그
비견 겁재가 많다는 것은 서로 재성이라는 그것을 이거 재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돈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 재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여기 정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금 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신금은 내가 좋아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돈 정제 여자도 됩니다. 남자 사주라고 이제 했을 때요. 여자도 됩니다. 이 여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월에도 비견이 없고 연에도 비견이 없다면 다른 인자가 있다면 여기에 비견이 없다면 이 정제란 돈 또 정제라는 귀여운 여자를 병신합으로 나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월에도 비견이 하나 있으면 이 정제를 하나를 놓고 나도 그 정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얘도 정제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어떤 경쟁적인 구도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기 일하고 신은 어쨌든 간에 내가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신금 정제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돈이나 여자이기 때문에 이 월에 있는 그 나와 또 다른 비견이 가져가기는 별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금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금이 있다면 이 정제는 이제 얘하고 합을 한 상태이고 내하고 합을 하기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신금인데 여기 시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하나 더 있다 하면은 이 정제를 얘 병하고 나하고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에서 병화가 더 하나 있으면 이게 더 경쟁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구조에서 이 비견이라는 것은 이제 일간하고 이제 서로 경쟁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그런 동료나 친구나 어떤 경쟁자 그런 구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견은 나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또 다른 어떤 친구나 동료 경쟁자 형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요, 이 비견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이 비견이 이제 이 비견들이 일간인 나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나의 소중한 정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도둑놈들인지 이것은 이제 사주 전체의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해야 이 비견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병화 입장에서 이 비견은 친구, 동료, 이제 형제, 이런 경쟁자들도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나하고 또 다른 내가 이제 많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경쟁의 논리에서 상당한 어떤 그 정제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상당히 경쟁이 심한 어떤 그런 세상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간 병화하고 똑같은 인자 이런 애들을 이제 비견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겁재는 어떤 것일까요? 겁재는 비견은 음양이 같은 겁니다. 일간이 병화일 때 이제 똑같은 이제 양화잖아요. 똑같이 이제 양화 이렇게 가지는 것을 이제 비견이라고 하고 이제 일간이 병화일 때 음화가 되는 정화가 이게 음양이 다른 이 정화가 이제 겁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게 재성을 겁탈한다. 겁탈해서 가져간다. 겁박해서 가져간다. 비견보다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어떤 인자를 나타내잖아요. 나의 소중한 정제를 이제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제 그 인자가 이제 겁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을, 나의 소중한 재성 정제를 겁탈해 간다 해서 이제 겁재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일간이 병화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렇게 병화일 때 옆에 정화가 있으면 이게 바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쓰게 되면 이제 더 이제 흉화가 이제 나타나겠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아무리 이 겁재들이 이제 날뛰어도요, 이제 본인한테 이제 관성이 하나 있으면요, 이거 다 묶어버립니다. 양인합살로. 이게 평관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평관으로 이 겁재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하고 큰 살생직권을 가지신 분으로 이제 가지신 어떤 인생을 이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초급편에는 어렵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 일간이 나와 음양이 다른 이제 똑같은 이제 화의 인자가 이제 겁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겁재는 비견보다는 더 이제 무시무시한 어떤 좀 나를 이제 나의 정제를 이제 빼앗아 갈 수 있는 어떤 인자인데, 도둑놈 같은 어떤 인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을 때 지지로 이 정화가 밑으로 내려오면 오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겁재가 아니고 겁재보다 더 무시한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겁재는 도둑이라고 치시면 양인은 강도가 되겠습니다. 강도는 무기를 든 도둑놈을 강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도둑은 무기 없이 도둑질을 하러 온 사람이고, 양인은 칼을 들고 도둑질을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 그 법으로 다스리는데, 이 강도 같은 경우는 그 무기를 들렀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이제 다스려야 하는 이제 무시무시한 놈이 겁재보다 더 센 이제 양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천간에 이것도 다 양인으로 봅니다. 이것도 다 양인으로 봅니다. 이제 이 겁재는 음간 일간이었을 경우에, 정화 일간이었을 경우에 옆에 이제 병화가 있으면 이것들을 이제 겁재로 보고, 양간의 이 겁재들은 다 천간에 떠도 다 양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칼든 놈들, 칼든 도둑 놈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겁재보다는 이제 그 양간의, 음간의 그 겁재는 그냥 겁재인데요. 양간의 겁재는 이제 그 겁재가 아니라 양간으로 봐서 더 이제 더 센 나쁜 놈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병화일간에서 이제 병 같은 이제 플러스 이럴 때는 이제 이걸 비견이라고 하고, 똑같은 이제 견줄 비에다가 어깨 견자를 써서 비견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겁재, 재성을 겁탈한다 해가지고 이제 겁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주에 비견 겁재가 많으면 비견 겁재가 많아가지고 뭐 재성이 하나 있는데 비견 겁재가 많으면 이제 군겁쟁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주 구조 전체를 이제 보고 해석을 해야 이제 정확한 통변이 나오는 것이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비견하고 겁재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식신하고 상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병화일간이 생하는 게 이제 식신이나 이제 상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병화일간에서
이제 생해주는 오행이 또 양일 수가 있고 음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양 서로 이렇게 이제 음양이 같으면 이제 식신이 되는 것이고 음양이 다르면 이제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식신은 이제 병화일간에서 화생토 아닙니까? 그러면 천간으로 봤을 때 이제 무토가 이제 식신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상관은 이제 기토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식신은 이제 밥식자에다가 이제 그 신, 상관은 이제 그 상할 상자에다가 이제 상할 상자에다가 이제 상관, 이제 관성을 이제 상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관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상관은 흉신이고 식신은 이제 길신이 사길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왜 길신이고 이제 그 왜 흉신인지 그것은 이제 좀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일간이 생해 주는 것이 있는데 화생토로 이때의 토가 이제 식신 상관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 음양이 같으면은 이제 식신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음양이 다르면 이제 상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나의 행동이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 여기 지금 병화일간에서 봤을 때 이제 술토, 지지로 봤을 때 이제 음양이 이거 양토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축하고 미는 음토인데요. 이제 술하고 이제 지는 양토가 되는데 양토는 이제 음양이 이제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식신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음양이 이거 음토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신이나 상관은 이제 일간이 행하는 행동 표현, 끼, 뭐 활동성, 전문성, 기술, 전문 기술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생각해서 일,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간이 일을 하는 행동, 표현하는 행동, 몸의 움직임, 또 말, 표현력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신적인 표현과 이제 상관적인 이제 표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식신 상관 이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이 식신 상관이 생해서 이제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면 일을 하면 이제 그 움직인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상이 나오는 것, 보상을 받는 것, 결과물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재성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이제 저번 파트에서 이제 공부했습니다만은 재성은 이제 직접적으로 일간이 극을 해서 일간이 다룰 줄 아는, 일간이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나 돈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그 재성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재성 중에서 이제 신금이 있고 이제 유금이 있습니다. 지지로요. 자, 이건 일단 천간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재성이 이제 경금하고 이제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은 양금이고 이제 신금은 음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화에서 똑같이 부호가 같이 이제 양금이면은 부호가 같으면 항상 이 편자가 들어갑니다. 부호가 다르면 이제 정자가 들어가고 가지고요. 이제 양과 양이 만나면 뭔가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자석으로 이제 자석으로 보더라도 같은 n극 길이는 밀쳐내고 s극 길이는 서로 또 밀쳐내고 하지만 이제 n극하고 s극 길이 서로 다르면 쫙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편은 플러스가 만나면 이제 좀 밀어내서 좀 유정하지 않다, 무정하다 이렇게 해서 치우칠 편자를 써서 이제 치우칠 편자를 써서 좀 치우쳐 있다, 좀 약간 밀어낸다, 좀 유정하지 않다 이런 이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가 같으면 이거는 이제
편자를 써서 편재. 음량이 다른 이 신금은 이제 음량이 달라서 안정적이다. 서로 딱 붙는다 해가지고 유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정제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정제나 편제는요, 어쨌든 간에 그 일간이 식상적인 행동을 해서 얻어내는 이제 결과물이 되는 것인데, 음량이 같으면 편제, 그 다음 음량이 다르면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편제는 큰 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큰 돈. 정제는 작은 돈. 편제는 유동성이 큰 돈. 정제는 유동성이 작은 돈. 편제는 리스크가 있는 돈, 여기는 리스크가 없는 돈. 편제는 불안정, 정제는 안정적. 정제는 따박따박 일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같은 거. 편제는 사업적인 돈, 흥망성쇠가 다단한 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제는 이제 기복이 10만 돈이거든요. 많이 벌 때는 엄청나게 벌었다가 또 내려앉을 때는 또 상당히 심하게 내려앉는 이 기복이 상당히 큰 돈이고요. 정제는 계속 꾸준하게 이런 패턴으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제를 가지신 분들이 이 부자인 경우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식상적인 행동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결과물이 재성인데, 이렇게 정제와 이제 편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재성을 이제 돈을 벌면 명예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편관이 있고 또 이제 정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편관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성이게 되면은 이제 수가 되는데요. 이제 임수와 이제 개수가 되는데요. 임수는 이제 같은 양의 부호고 개수는 이제 음의 부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끼리는 이제 밀어내고 약간 좀 무정하다 해서 편자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수는 편관이 되고 개수는 이제 정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관은 약간 좀 그 어떤 관성은 조직을 나타내는데요. 이 정관은 안정적인 이제 공무원 조직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편관은 어디 뭐 군대나 아니면 경찰 뭐 이런데, 경찰 조직 이런데 좀 아싸라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날카롭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센 어떤 그런 기운을 나타내는 게 편관이고, 이 공무원은 약간 좀 선비적인 느낌, 이런 쪽에 이제 느낌이 나면서 안정적인 어떤 조직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이제 이 정관은 이제 일간 병화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편관은 일간을 상당히 심하게 이제 나무라고 때리고 이제 훈육하는 어떤 그런 좀 센 기운이다. 센 기운으로, 예를 들어서 일간이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정관으로 일간을 다스리는 것은 극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관성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일간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제 체벌을 받을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걷어 해서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혼내주는 것이 정관이라면, 이 편관은 이제 무슨 야구 배트 같은 걸로 이제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이제 심하게 일간을 때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생각하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관성 다음에 이제 관성이 이제 명의가 높아지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인성인데요. 인성은 이제 자기를 좋아해주는 팬 같은 것도 되고 매니아들도 되고 하는데, 그 인성은 이제 여기서 이 일간을 생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되는데 간목과 이제 을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이제 음목이기 때문에 간목은 이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제 편자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편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이제 음양이 달라서 이제 정자가 들어가는데 인성이라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하고 편인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정인은 나의 친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인은 나의 계모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해석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정인은 나의 엄마 같은 모습이고, 간목은 편인, 나의 계모 같은 어떤 모습입니다. 그 일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콩쥐라면 그 어머니가 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콩쥐 팥쥐의 그 엄마는 팥쥐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팥쥐한테는 이제 그 어머니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콩쥐한테는 그 어머니가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낙천적이고, 이제 어떤 좀 자기만 아는 어떤 이기주의적인 어떤 성향도 강한,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인은 이제 친모의 환경이고 편인은 계모의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인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눈치가 빠르고 또 행동도 빠르고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모의 상황에서 살게 되게 되면요, 눈치가 이제 한 100단쯤 돼야 됩니다. 그 계모의 손짓 동작, 발 동작, 그 동작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10가지, 100가지를 파악하여서 그 계모의 비위에 맞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눈치가 빨라야 이런 상황을 이제 적절히 이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편인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눈치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그 십성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히 그냥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제 이 십성에 대해서도요, 이제 약간 깊게 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고급반이나 이런 쪽에서 고급 통변할 때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초급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실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